다음은 수입 업무를 하시면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수입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수입은 조세 등 국고금이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의 수입으로 납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지출에서도 그 회계 실체에 따라서 지출을 부르는 용어가 달랐듯이 수입도 마찬가지로 약간 다릅니다. 일반 회계나 특별회계에서는 이걸 세입이라고, 돈이 들어오면 세입이라고 부르고요. 기금에서는 수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로 세입 처리에 따라서 어떤 돈이 들어오거나 기금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 예산상의 수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은 크게 조세 수입과 세외 수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수입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조세 수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8 회계연도에도 290조가 넘는 조세 수입이 발생하였고요. 주로 큰 조세 수익이 바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관세 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세 수입 외에도 세외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재산 수입, 경상 이전 수입, 제한 및 용역 판매 수입, 간유물 매각대 등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산 수입은 자금을 대여해주고 이자를 받는다 할 때 이자 수입이 재산 수입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건물을 임대해주고 사용료를 받는다 했을 때도 재산 수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 이전 수입은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등의 수입 등은 경상 이전 수입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쓰던 건물을 판매하거나 그 다음에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했을 때도 수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료를 받는 경우, 그 다음에 병원 수입, 이런 것들이 여기 제한 및 용역 판매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산상의 수입과 비슷한 개념이 재무회계상의 수익입니다. 그래서 재무회계상 국가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수익의 정의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익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법령에 따라 납부 의무가 발생한 금품의 수납 또는 자발적인 기부금 수령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말합니다. 아까 비용의 정의랑 반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용은 순자산이 감소할 때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고, 수익은 이렇게 순자산이 증가할 때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예산상의 수입은 반드시 현금이 들어올 때 수입이 발생하지만 재무회계상의 수익은 현금이 들어오는 것과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금 수령료와 상관없이 수익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 인식 시점에 대해서 유형별로 기준이 필요합니다. 수익은 크게 교환 수익과 비교환 수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교환 수익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이고요. 비교환 수익은 이렇게 뭔가 제공하는 게 없이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국세부담금, 기부금, 무상이전 및 제재금 등의 수익을 비교환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인식 기준을 보시면 교환 수익은 뭔가 제공해줘야 되기 때문에 수익 창출 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시면 되고요. 비교환 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이렇게 수익은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했을 때 이렇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익과 수익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산 매각하는 케이스인데요. 장부가액이 80인 자산을 100에 매각 처리를 할 경우에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회계 처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산회계에서는 돈이 100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시점에 100만큼 전부 수입으로 처리를 합니다. 재무회계에서는 이 돈 들어온 100이 80만큼은 자산이 감소한, 자산을 처분한 대가이고 이 둘의 차이인 20만큼이 처분 이익, 즉 재무회계상 수익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아직 용역 제공을 완료하지 않았고요. 그 전에 현금을 미리 선지급 받은 경우에 예산상의 수익과 재무회계상의 수익, 회계 처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산회계에서는 현금 들어온 시점에 전부 다 수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수입액이라고 기록을 하고요. 재무회계상으로는 아까 수익을 인식하는 기준은 교환 수익의 경우에는 수익 창출 활동이 완료되었을 때 인식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아직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돈을 미리 받는 상황으로 용역 창출 활동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 창출 활동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돈 받는 시점에 재무회계상으로는 선수수익이라는 부채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게 됩니다. 선수수익 부채가 100이 증가를 했다가요. 나중에 용역 제공 완료되는 시점에 선수수익 100이 감소하면서 이때 비로소 수익 100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제 용역 제공 완료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게 재무회계이고요. 예산회계는 그런 실제 용역 제공 시점과 관계없이 돈이 들어오는 시점에 수입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수입 업무를 디브레인을 사용해서 하시는 과정 중에 이렇게 수익 회계 처리가 발생해 줘야 되는데요. 언제 이렇게 연계 정보가 생성이 돼서 회계 처리가 생성이 되냐 하면 수입 징수 요청 업무를 하실 때 세입 예산 조회 화면에서 관항목, 예산목을 선택해 주시고 이 하부의 세세부 항목 중에 적합한 걸 선택해 주실 때 이때 재무회계 계정 과목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세부 항목과 예산을 좀 이렇게 표로 크게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관항목, 경상 이전 수입의 변상금 및 위약금 항에 변상금목과 위약금목이 나눠져 있고요. 각 목에 각각 세부 항목이 세입회계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일 때, 세입회계가 기업 특별회계 및 기금일 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 세세부 항목을 어떤 걸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재무 계정 과목이 결정되도록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걸 선택했을 경우에는 변상금 수익, 재원의 조달, 그리고 밑에 걸 선택했을 때는 변상금 수익, 비교한 수익 등의 재무회계 계정 과목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위약금을 만약에 선택했다, 위약금목에서 선택하게 되면 재무회계 계정 과목이 이렇게 위약금 수익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세입의 경우에는 세출과 달리 세세부 항목 선택뿐만 아니라 세입 예산인 관항목의 선택에도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관항목의 구분에 따라서 생성되는 재무 계정 과목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세입목을 잘못 선택하면 세입 결산 보고서상의 관항목까지 보고가 되죠. 그래서 세입 결산 보고서도 잘못 보고될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세출 같은 경우에는 세목이 있는데 세목까지 보고가 되는 게 아니고 목까지만 보고서에 짓게 되기 때문에 세출의 비목 선택에 비해서 세부 경우 관항목 선택은 좀 유의해서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입과 예산상의 수익과 재무회계상의 수익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수입 업무를 하시면서 디브레인을 통해서 수입 업무를 하시는 중에 재무회계상으로 이렇게 수익 회계 처리가 발생되도록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 업무 흐름을 살펴보면서
어느 시점에 붕괴가 발생되도록 구축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수입 업무 흐름을 보시면 징수 요청, 사업 담당자 또는 수입 징수관이 징수 요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징수 결의, 고지서 및 독촉장 출력, 그리고 수납 정산, 마감,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업무를 진행하고요. 재무 회계상의 붕괴는 이 과정 중에서 징수 결의 시점과 수납 정산 시점에 붕괴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징수 결의 시점에 현금주의 회계에서는 아직 돈이 들어온 건 아니죠. 그래서 아무런 회계 처리가 발생하지 않고요. 발생주의 회계 처리,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발생주의 회계 처리에서는 징수 결의한 시점에 청구권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징수 결의를 했을 거고, 그래서 변상금 수익이라는 수익을 인식하고 대변에 차변에 아직 돈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받을 권리인 채권, 미수채권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붕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납 정산 시점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 현금주의 회계에서는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 변상금 수익이라는 수입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되고요. 재무회계인 발생주의, 재무회계가 적용하고 있는 발생주의에서는 이 징수 결의 시점에 채권으로 인식했던 금액이 이렇게 대변으로 감소하면서 현금을, 자산인 현금을 차변에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붕괴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수입 업무 하실 때 징수 요청서 작성하시는 중에 세부 세세부 항목, 세입 예산 조회 화면에서 세부 세세부 항목을 잘못 선택함에 따라 어떤 오류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한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중 첫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담당자 차징수 주무관은 국가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자에게 변상금 100만 원을 고지하려고 징수 요청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변상금 100만 원인데 순간 변상금, 위약금 헷갈려서 위약금을 선택하고 이렇게 업무를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아까 수입 업무 하실 때는 관항목 선택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변상금을 선택해야 될 걸 위약금 목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회계 처리도 잘못 생성되고 수입 결산상으로도 잘못 처리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는 변상금을 올바르게 선택해야 되는데 위약금을 잘못 선택한 케이스고, 변상금을 선택하게 되면 대변에 변상금 수익이라는 수익 개정 과목이, 아까 그 매핑표에서 연계된 변상금 수익 개정 과목이 생성이 되고요. 위약금을 선택을 한 경우에는 위약금 수익이라는 개정 과목이 대변에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업무 처리를 잘못하게 되면 예상 결산상으로도 성격이 다른 세입으로 이렇게 변상금으로 가야 될 게 위약금으로 처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재무회계상으로도 생성되어야 하는 변상금 수익이 과소 계상되고 생성되지 말아야 하는 위약금 수익이 과대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업무를 수입 업무를 할 때 잘못 세부 세세부 항목을 선택했을 경우에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돈이 들어오기 전에 수납 처리 전이다 하면 업무 마감 전 각 담당자가 승인 취소, 그동안 승인했던 업무를 취소해 주시고 사업 담당자가 징수 요청서를 재작성하시면서 올바른 관항목에서 올바른 세부 세세부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미 돈이 다 입금이 되어서 수납 처리가 마감이 되었다 해서 업무 마감이 된 상황이시라고 하시면 징수 요청서를 작성한 담당자가 수익 과목 정정 결의 메뉴를 활용해서 정정해 주시면 됩니다. 경로는 이렇게 수입의 결의 관리, 변경 결의, 수익 과목 정정 결의로 가시면 되고요. 여기가 수익 과목 정정 결의 화면인데 이 화면에서 정정하고자 하는 건을 선택해서 이렇게 작성 버튼을 클릭해 주십니다.
작성하면 수익과목 종종 요청서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청일자의 회계연도를 수납일자, 당초 수납일자의 회계연도와 동일한 회계연도로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변경 전 예상 과목과 개정 과목이 보이고 우측에는 변경 후 예상 과목과 개정 과목이 보입니다. 이 변경 후 예산 과목 부분에 돋보기 버튼을 선택해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세입 예산 조회 화면이 팝업이 되고요. 여기서 올바른 관 항목 중에 하나 선택해서 돋보기 버튼 눌러서 이제 팝업되는 아래 화면에서 세부 항목, 세세부 항목을 올바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지출에서는 개정 과목, 예산 과목을 변경하지 않고 개정 과목만 변경할 수 있는 화면이 따로 있었고, 그다음에 예산 과목을 변경할 수 있는 화면이 별도로 있었는데요. 수익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수익 과목 종종 요청 메뉴에서 수익 과목, 관항목도 변경할 수 있고 재무회계 개정 과목 결정하는 세부, 세세부 항목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수입 부분에서 발생하는 오류 유형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담당자 차징수 주무관은 폐지 매각 대금 1,200만 원을 제한 및 용역 판매 수입, 잡수입, 기타 잡수입 예산을 통해서 세입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지도 재화로 볼 수 있으니까 재화 판매 수익을 선택해야 하겠다 하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세부 항목 중에서 선택 가능한 13696911목에서 세부 항목 중 선택 가능한 목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이 중에 재화 판매 관련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을까요? 한번 항목을 같이 쭉 보시면 유형자산 사용에 대한 수익, 인적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 환율 변동에 따른 추가 수익, 신탁사업이익, 수익사업이익, 이익 전입금, 기타 수익. 기타 수익 말고 나머지 항목들은 명칭만 봐서는 폐지 매각 대금을 처리할 수 있는 적합한 항목이 아닌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재화 판매 수익으로 선택해서 했을 경우에는 재무회계상 재화 판매 수익이라는 개정 과목이 매핑되어 있고요. 기타 수입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잡이익이라는 개정 과목이 매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처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출 부분 설명드릴 때 올바른 개정 과목이 선택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참조할 수 있는 부분이 국가회계 편람회 개정 과목 해설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개정 과목 해설서 부분에 보면 재화 판매 수익은 판매를 위해 취득한 상품 또는 판매 목적으로 제작한 제품 등의 재고자산을 판매한 대가로 국가회계 실체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화 판매 수익은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을 판매하고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이게 해당 회계 실제의 주된 사업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폐지 매각 대금은 해당 회계 실제의 주된 사업을 수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폐지 매각 대금은 일반적으로 금액적으로도 중요한 금액이 아니고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재화 판매 수익으로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보다는 잡이익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보다 적합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세세부 항목을 선택할 때 기타 수입을 선택했었어야 되는 거죠. 회계 처리를 보시면 재화 판매 관련 수익을 지금 잘못 선택한 경우에는 현금 1,200만 원이 들어오면서 재화 판매 수익이라는 회계 개정 과목이 증가하고요. 기타 수입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잡이익이라는 개정 과목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입 업무를 하실 때 세부 항목을 잘못 선택함에 따라서 생기지 말아야 되는 재화 판매 수익이 과대 계상되고 생겨야 하는 잡이익이 과소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수입 업무 오류 세 번째 부분이고요. 여기는 기타 항목을 이라고 되어 있는 세부 항목과 세세부 항목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 기타 수입 그리고 이외의 수입 처리 포함 기타 수입 이런 기타 수입 항목들을 선택해서 남용하신 케이스인
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담당자인 차징수 주무관은 세입 예산 조회 화면에서 세입과 관련된 세부 세세부 항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세부 세세부 항목 선택 시 구분이 어려워서 기타를 선택해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아까 비용 설명드릴 때도 세출 예산 조회 화면에서 세부 항목 또는 세세부 항목에서 기타라는 항목을 선택하면 잡손실이 매핑되어 있고 잡손실이 과대 계산되는 오류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수입 쪽에서도 예산 조회 항목에서 세부 세세부 항목 선택할 때 이렇게 적합한 다른 선택 가능한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수입 항목을 선택하시게 되면 재무 계정 가봉이 이렇게 잡이익으로 매핑이 되어 있고 잡이익이 과대 계산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18회계연도에 국가의 잡이익은 2조 6,606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도 많이 발생한 부처 순서대로 내림차순으로 한번 정렬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잡손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정 이렇게 3개 부처에서 큰 금액이 발생하고 특히 첫 번째 가장 많이 발생한 부처에서 대부분의 그 금액 절반 넘는 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처명은 제가 가리긴 했는데 재미있는 거는 그 잡손실에서 부처 금액 중에서 많이 발생한 부처 2순위였던 부처가 잡이익에서 또 1순위로 잡이익 금액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이나 수입 업무를 하실 때 이렇게 세부 세세부 항목 적합한 게 있으면 기타를 선택하기보다는 해당되는 항목을 먼저 잘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입 업무를 할 때 이렇게 세입, 세출, 세부, 세세부 항목을 잘못 선택하는 오류뿐만 아니고 지출금 반납 받을 때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오류는 2017회계연도 감사원 지적사항 107건 중에서 11건이 발생해서 갑자기 많이 발생했던 오류였었는데요. 이 오류와 관련해서 작년에 교육도 많이 하고 해서 그런지 18회계연도 결산검사 끝난 후에는 이 유사한 오류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사업 수입 담당자가 변경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 오류 유형인 정기 지출금 반납에 대한 업무를 지출이 아닌 수입에서 처리한 경우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정기 어떤 보조비라든지 지출을 하시고 나서 잔액을 정산해서 반납 받으시죠. 이때 지출에서 업무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돈이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수입에서 업무를 잘못 처리해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수입에서 이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수입에서 징수 요청서를 이렇게 작성할 때 세입 예산 조회 화면에서 지출금을 반납받을 때 기타 경상 이전 수입에 기타 경상 이전 수입 네, 이 목으로 지출을 수납 처리를 하시게 될 텐데요. 여기서 세부 세세부 항목 중에 8번 관연도 민간 경상보조비 등의 비용 보조금 반환을 이제 선택을 하셔서 세세부 항목에서 1, 2번 중에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과오가 아닌 사유로 정기 전에 비용을 지출하고 그 중에 일부를 돌려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 적합한 과오가 아닌 사유로 반납받는 관연도의 비용 지출금이라고 되어 있는 1번 세세부 항목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디브레인에서 수입 메뉴에서 이 1번을 선택하려고 하면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용자분들이 이 2번 보강금의 국고기속 및 기타 표시되는 세부 항목 이외의 수입 포함이라는 이 세세부 항목을 선택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회계 처리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수입에서 아까 1번 세세 방목을 선택하고 싶었으나 2번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2번을 선택해서 업무를 진행하시면 돈이 들어오면서 재무회계상 자비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발생하는 이런 회계 처리가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 1번 지출금, 과거가 아닌 사유로 정기 이전에 지출한 지출금은 비용을 반납받는 걸 선택을 제대로 했다면 지출금 반납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수익 계정 과목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원래 지출에서 업무를 시작했었어야 되는데 수입에서 징수 요청 업무를 시작했을 경우에 오류 정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아직 지출금 반납금, 그러니까 잔액 반납받는 게 수납되기 전이다라고 하면 수입에 있는 오류 정정 전액감 요청이라는 메뉴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수납되어서 수납된 상태이다 라고 하면 수입의 가오납 반환 요청 메뉴에 가셔서 업무를 하실 때 이체 거래 여부를 선택하실 때 이미 받은 돈은 제대로 받은 거기 때문에 다시 돌려줄 게 아니라서 이체 거래 여부에는 반드시 아니오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상황별로 수입에서 처리했던 업무를 먼저 취소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지출해서 업무를 다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지출해서 시작하는 업무 메뉴는 지출 결의, 관연도 지출 반환 징수 요청, 하위에 관연도 지출 반환 징수 요청 일반 지출. 여기 경로로 가셔가지고 전년도 이전에 지출금 반납금을 수익금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지출관 또는 집행단위 담당자가 징수 요청서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이 지출관이 징수 요청서를 작성하겠다 하면 이 상단에 있는 메뉴를 통해서 업무를 하시면 되고 집행단위 담당자가 지출 요청 업무, 징수 요청 업무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하위에 있는 경로에 따라 가셔가지고 관연도 지출 반환 징수 요청 관리 메뉴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관연도에 지출했던 건을 그래서 선택을 해서 작성 버튼을 클릭해 주십니다. 그러면 관연도 지출 반환 징수 요청 작성이라는 이 화면이 팝업이 되고요. 여기서 사유를 하단에 있는 사유를 정확하게 선택을 해주셔야 올바른 계정 과목이 생성이 됩니다. 이 사유를 좀 확대해서 이렇게 표로 보시면 위에 있는 게 과오가 아닌 사유로 반납받는 관연도의 비용 지출금이고 밑에 것은 과오의 사유로 반납받는 관연도의 비용 지출금입니다. 각각 어느 걸 선택하냐에 따라 재무회계 계정 과목이 다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년도 이전에 비용 지출하고 그 지출이 과오로 지출된 게 아니고 정산해서 잔액 등을 반납받는다. 과오가 아닌 사유로 반납받는다 하면 재무회계상 지출금 반납금 계정 과목이 나와야 되고요. 과오의 사유로 뭔가 애초부터 과오로 잘못 지급해서 돌려받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두 번째 과오의 사유로 반납받는 관연도 비용 지출금을 선택해서 재무회계상 과오 지급금 회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생성되도록 업무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출해서 징수 요청을 하셨으니까 이제 수입에 가셔가지고 수입 징수관이 징수 결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징수 결의하는 메뉴는 여기 위와 같고요. 징수 결의하는 화면으로 가셔서 해당 결의하고자 하는 건을 선택해서 작성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 화면이 팝업이 될 텐데요. 여기서 작성된 내용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셔서 저장하시고 일괄 기한하시면 업무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정기 이전에 지출한 비용을 반납받는 상황이었고요. 단기에 지출한 비용을 반납받을 수도 있으시겠죠. 단기에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단기에 지출한 비용을 반납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것도 지출에
요청관리 일반 지출, 지출 반납 요청이라는 메뉴로 가셔서 반납 요청하고자 하는 과거 지출건을 선택하셔서 작성 버튼을 클릭해서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당해년도 지출한 건에 대해서 이렇게 지출 반납 요청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게 되면 재무회계상으로는 당초에 지출할 때 생성되었던 비용 계정 과목이 지금 반납 요청한 금액만큼 비용이 감소되는 그런 붕괴가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